지금 보고 계시는 게 이제 사이퍼 시스템입니다. 사이퍼 시스템은 이렇게 본체 그리고 컴퓨터와 이 옆쪽에 컨트롤러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할 일은 컨트롤러의 옆에 있는 이 파워 스위치를 켜서 컨트롤러를 가동을 시켜주고요. 왼쪽에 있는 열쇠로 되어 있는 키를 사용해서 레이저를 켜주시면 됩니다. 현재는 지금 레이저가 온 상태로 되어 있어서 켜져 있는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고요. 요거를 이제 90도 방향으로 돌리게 되면 레이저가 꺼지게 됩니다. 그래서 요거는 소프트웨어 상에서 레이저가 켜져 있는지 안 켜져 있는지 확인하실 수 있기 때문에 간단하게 스위치를 돌려서 켜주시면 됩니다. 사이퍼 시스템 같은 경우에는 이 옆쪽에 있는 인클로저 도어를 위로 젖혀서 여시게 되면 내부를 확인할 수가 있는데, 이 안쪽에 보시는 게 이제 이 사이퍼 시스템의 스캐너입니다. 그래서 이 스캐너는 오른쪽에 검은색 레버를 위로 젖혀서 락을 풀고요. 그리고 가운데에 있는 손잡이를 사용해서 앞쪽으로 당겨주시면 스캐너가 앞쪽으로 빠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 상태에서 여기 가운데에 있는 이 샘플 스테이지 안에 자석으로 샘플을 로딩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현재 지금 보시고 계시는 이 현미경이 이제 이따가 확인하게 될 옵티컬 마이크로스코프 비디오 패널 내에서 실제로 샘플과 캔틸레버를 확인할 수 있는 현미경입니다. 그리고 이제 사이퍼 시스템 외에 이제 추가적으로 AFM을 측정하기 위해서 필요한 물품들이 몇 가지 있는데, 이제 캔틸레버를 로딩할 수 있는 캔틸레버 홀더, 그리고 프로브라고 하는 이 캔틸레버, 그리고 이제 캔틸레버를 로딩하고 시스템을 이제 조립하고 샘플을 로딩할 수 있는 각종 드라이버와 트위저가 있습니다. 그래서 시스템 구성은 이렇게 사이퍼, 본체 안에 있는 이제 스캐너, 그리고 캔틸레버 홀더, 캔틸레버, 그리고 컴퓨터, 컨트롤러 이렇게 구성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제 캔틸레버를 로딩을 할 건데, 이제 캔틸레버 홀더는 보시는 것처럼 윗면 그리고 아랫면으로 구분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캔틸레버는 실질적으로는 이 클립 안쪽에 들어가게 되겠고요. 그래서 캔틸레버를 로딩하기 전에 십자 드라이버를 사용해서 이 나사를 살짝 느슨하게, 완전히 풀어주시는 게 아니고 느슨하게 풀어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캔틸레버 통을 열어서 캔틸레버를 이제 클립 안쪽에 넣을 건데, 일반적으로 캔틸레버 같은 경우에는 캔틸레버가 열리는 방향, 캔틸레버 통이 열리는 방향, 그리고 지금 글씨가 이렇게 올바르게 써져 있죠. 이 올바르게 써져 있고 읽을 수 있는 방향으로 캔틸레버가 위쪽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캔틸레버를 그대로 들어서 캔틸레버 홀더 클립 안쪽에 살짝 위치를 시킵니다. 한 번에 위치 조정을 하려고 하지 마시고 클립 안쪽에 살짝 걸쳐 놓은 다음에 이제 미세한 위치를 조절을 하시면 됩니다. 다음 다시
다시 이 십자 드라이버를 사용해서 나사를 조여서 캔틸레버를 고정해 주시면 됩니다. 이제 한 가지 주의할 점은 지금 보고 계시는 이 프로브의 몸통 부분, 이 부분이 캔틸레버가 아니고, 캔틸레버는 사실 육안으로는 잘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아주 미세하게 튀어나와 있기 때문에 육안으로는 보이지 않고요. 이 캔틸레버가 사실은 완벽하게 이 클립과 수평이 되도록 포지셔닝을 할 수가 없어요. 근데 그런 거는 사실 그렇게 크게 중요하지는 않고, 조금 틸트가 되더라도 그대로 놓고 사용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중요한 거는 이후에 이제 레이저 얼라인을 할 때 캔틸레버에 레이저가 맞을 수 있을 정도로만 캔틸레버를 안쪽에 넣어주시면 된다라는 점입니다. 그리고 이 나사 같은 경우에는 너무 강하게 조이면 이제 캔틸레버의 베이스는 실리콘이나 실리콘 나이트라이드이기 때문에 캔틸레버의 이 몸통 부분이 깨져서 이제 캔틸레버가 다시 떨어지는 상황이 발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적정 수준으로 조여가지고 캔틸레버를 고정을 시키되 너무 강하게 조이지는 마시기 바랍니다. 이제 샘플 로딩을 할 건데, 샘플 로딩과 이제 캔틸레버 홀더를 로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샘플은 이제 보시는 것처럼 이제 스탠다드 샘플을 사용을 할 거고요. 이제 이런 샘플들 같은 경우에 지금 보시는 샘플은 메탈 디스크 위쪽에 샘플이 고정이 되어 있고, 이렇게 베이스는 이제 자석 형태로 고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이퍼 같은 경우에는 이 샘플 스테이지가 자석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메탈 디스크를 사용하게 된다면 샘플을 굉장히 간단하게 로딩을 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샘플을 트위저로 잡아서 그대로 이 메탈 디스크가 샘플 스테이지의 안쪽에 오도록 하게 하면 샘플 로딩이 끝납니다. 자석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제 메탈 디스크 위에 샘플을 글루나 아니면은 양면 테이프로 고정을 시키고 이제 샘플 스테이지에 로딩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 캔틸레버 홀더를 스캐너에 로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캔틸레버 홀더는 이제 캔틸레버가 로딩이 되어 있는 상태라면 항상 이렇게 밑에 방향이 위쪽을 향하도록 되어 있을 텐데, 샘플 스테이지에 로딩을 할 때는 이 캔틸레버 홀더를 뒤집어서 로딩을 해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날개 부분, 캔틸레버 홀더를 이 스테이지 위쪽에 올려놓으시면 양 옆에 나사가 이 안쪽 홈으로 들어가게 위치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캔틸레버 홀더를 꾹 눌러서 양 옆에 나사가 나사 홈으로 들어가게끔 돌려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결합을 하게 되면 스테이지에 있는 두 개의 나사는 캔틸레버 홀더 각 홈에 들어가게 되고요. 그리고 캔틸레버 홀더의 칩이 스테이지에
이제 플러그로 연결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상태에서 캔틸레버 홀더의 날개를 눌러주신 다음에 이 나사를 육각렌치를 사용을 해서 조여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하면 샘플과 캔틸레버 홀더의 로딩이 끝나게 됩니다. 주의하실 점은 이 스테이지가 너무 밑으로 내려가 있게 되면, 위로 올라오게 되면 캔틸레버를 로딩을 할 때 이 샘플 스테이지와 캔틸레버가 부딪힐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이로 보시면은 현재 이제 샘플 스테이지와 캔틸레버가 위치해 있는 지점을 확인을 하실 수가 있는데, 이거를 잘 확인을 하셔서 캔틸레버가 샘플 스테이지에 부딪히지 않도록 잘 조정을 해주셔야 됩니다. 만약에 이제 그 샘플 스테이지가 너무 위쪽으로 올라와 있다라고 생각이 되면 시스템을 켜시고 이 아래쪽에 있는 레버를 사용을 해서 돌리시면 샘플 스테이지의 위치를 조정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시계 방향으로 돌리면 샘플 스테이지가 위로 올라가고요. 반시계 방향으로 돌리면 샘플 스테이지가 밑으로 내려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위로 올리면 홀더가 위쪽으로 올라가게 되고요. 밑으로 내리면 홀더가 밑으로 내려가서 샘플 스테이지와 가까워지는 것을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먼저 프로그램 구성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소프트웨어를 실행하면 그림과 같이 이 모드 마스터 창이 뜨게 됩니다. 모드 마스터 안에는 이제 스탠다드, PFM, 일렉트리컬 등등의 측정 모드들을 선택할 수 있는 패널들이 나오고요. 거기에서 알맞은 측정 모드를 선택해서 실행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소프트웨어를 구동을 시켰을 때 가운데 아래에 있는 이 레디라고 되어 있는 부분과 오른쪽에 초록색 체크박스로 되어 있는지 반드시 확인을 하셔서 이 두 가지의 작업 표시창이 정상적으로 구동이 되어 있는지 확인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현재 이 레디와 초록색 체크박스가 되어 있으면 장비를 사용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먼저 컨택트 모드, 토포그래피 한 개의 소프트웨어 측정 모드를 컨택을 하면 이제 다양한 측정에 필요한 패널들이 열리게 될 텐데요. 이제 하나씩 살펴보면 맨 왼쪽에 있는 마스터 패널, 그리고 빨간색 배경으로 되어 있는 리얼타임 패널, 밑에 쪽에 마스터 채널 패널, 그리고 오른쪽에 비디오 패널과 썸 앤 디플렉션 매터 패널, 그리고 엔게이지 패널 등이 있습니다. 이 패널들은 측정 모드에 맞춰서 추가적으로 생성이 되거나 아니면은 없어지는 패널들도 생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하나하나 살펴보면, 마스터 패널은 측정하는 데 필요한 실질적인 파라미터들, 예를 들면 스캔 사이즈,
스캔 라인과 포인트들, 그리고 스캔 스피드, 그리고 각종 셋 포인트와 인테그랄 게인 등등의 파라미터들을 설정할 수 있는 패널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세이브 옵션에서 저장되는 경로와 그리고 저장하는 파일의 이름들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밑에 쪽에 보시면 측정 시작 버튼과 측정 스탑 버튼까지도 포함을 하고 있습니다. 빨간색 배경으로 되어 있는 이 리얼타임 패널들은 실제로 스캔을 하는 거를 실시간으로 라인 프로파일을 보여주면서 그 라인 프로파일들을 누적시켜서 이미지로 만들어내는 실시간 패널들입니다. 그래서 측정을 하게 되면은 이 라인 프로파일, 아래 보이는 라인 프로파일들을 확인을 하면서 파라미터들을 적절하게 맞춰주시면 되겠습니다. 마스터 채널 패널은 리얼타임 패널에 나와 있는 이 스캔 옵셋, Z축에 대한 스케일 오프셋과 Z축에 대한 스케일들을 맞춰주는 이 컬러 바 역할을 하는 거고요. 그리고 이 오픈되어 있는 파라미터들에 따라서 저장되는 데이터 패널들이 달라지게 됩니다. 무슨 말이냐면 현재 이제 하이트 채널, 그리고 디플렉션 채널, 그리고 G센서 채널이 열려 있는데 이 중에 G센서 채널을 오프 상태로 놓게 되면 측정된 저장 데이터는 하이트와 디플렉션 데이터밖에 저장이 안 된다라는 뜻이죠. 그래서 필요에 의해서 혹은 이 소프트웨어에서 설정된 값에 따라서 자동으로 열리게 되는 패널들인데 필요에 의해서 이 4번, 5번, 6번, 그리고 7번, 8번의 다른 추가적인 채널을 열어서 측정 데이터를 저장할 수가 있습니다. 비디오 패널은 우리가 실제로 옵티컬 마이크로스코프로 보고 있는 현재 화면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이 비디오 패널을 통해서 샘플이나 캔틸레버의 위치, 그리고 샘플이나 캔틸레버의 Z 포지션, 밝기 등등을 설정할 수 있는 패널입니다. 썸 앤 디플렉션 메터는 우리가 실제로 이제 설정했던 파라미터들에 대한 수치들, 그리고 캔틸레버나 샘플 쪽에 인가가 되고 있는 어떤 힘들에 대한 수치들을 이렇게 수치상으로 나타내주는 패널입니다. 그래서 이 패널들을 보면서, 이 패널에 나와 있는 수치들을 보면서 우리가 적절하게 파라미터들을 설정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엔게이지 패널은 옵티컬 마이크로스코프로 보고 있는 이 뷰, 그리고 시스템상에 존재하는 모터들, 기계적인 모터들을 컨트롤해 줄 수 있는 패널입니다. 그래서 시스템상에 존재하는 기계적인 모터들에 대해서 어떤 힘으로 컨트롤 하는지, 그리고 스텝들, 빠르게 움직이게 하거나 아니면은 천천히 움직이게 하거나 하는 것들을 조절할 수 있는 패널입니다. 또 한 가지는 이제 옵티컬 마이크로스코프와 캔틸레버 홀더의 Z축 컨트롤을 담당하는 패널입니다. 컨택트 모드를 사용을 해서 샘플을 측정하기 위해서 소프트웨어상의 모드 마스터에서 컨택트 모드를 클릭을 하게 되면 다음과 같이 패널들이 열리게 되는데요. 이때 먼저 엔게이지 패널을 살펴보면 이제 빨간색 글씨로 이니셜라이즈가 필요하다라는 메시지가 나오게 됩니다. 이 메시지는 이제 일반적인 경우에 컨트롤러를 껐다 키거나 혹은 시스템상의 모터들이 이제 자주 사용하다 보니까 언량이 조금씩 틀어지는 경우가 있어요. 그럴 경우에 나타나는 메시지로 이 메시지가 나오면 이 모터들을 이니셜라이즈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먼저 이니셜라이즈 모터를 클릭을 하면 가운데 보이는 작업 표시 창에 모터를 이니셜라이징 하는 상태 표시를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 이니셜라이즈 모터는
옵티컬 마이크로스코프, 그리고 스캐너, 캔틸레버 홀더 등을 담당하는 기계적인 모터들을 이제 다시 캘리브레이션을 해주는 버튼이죠. 그리고 지금 파란색 글씨로 새로운 메시지가 나오게 됐는데, 이 메시지는 컨트롤러 상에 레이저가 이제 꺼져 있다라는 소리입니다. 이 메시지가 보이면 레이저를 켜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컨택트 모드를 측정하기 위해서는 먼저 이제 옵티컬 마이크로스코프를 사용해서 캔틸레버를 찾아줘야 되겠죠. 캔틸레버는 비디오 패널에서 그리고 엔게이지 패널에서 이 옵티컬 마이크로스코프와 팁 모터를 사용해서 찾아주시면 됩니다. 이제 비디오 패널에서는 현재 이제 보이지는 않고 있는데, 이니셜라이즈 모터를 하게 되면 일반적으로 캔틸레버가 옵티컬 마이크로스코프의 근처에, 옵티컬 마이크로스코프 포커스 근처에 위치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 할 일은 엔게이지 패널에서 무브 포커스라고 되어 있는 옵티컬 마이크로스코프를 사용을 해서 위아래로 움직여 줍니다. 위아래로 움직여서 캔틸레버의 형상이 보이는지 확인을 해주면 되겠습니다. 지금 위아래로 움직이면서 비디오 패널을 보면 현재 왼쪽 면 부분에, 왼쪽 끝부분에 뭔가가 포커스가 잡히는 부분이 보이고 있죠. 포커스를 어느 정도 이제 맞춰주게 되면 이 옵티컬 마이크로스코프를 이 캔틸레버 쪽으로 이동을 시켜줘야 됩니다. 캔틸레버 쪽으로 이동을 시키는 방법은 옵티컬 마이크로스코프 자체를 이동을 시켜야 되는데, 이 이동시키는 버튼은 비디오 패널 왼쪽 위에 있는 화살표 커서를 사용해서 움직여주면 되겠습니다. 이 왼쪽 위에 있는 화살표 커서는 실제로는 레이저, 이제 캔틸레버에 조사하는 레이저를 움직이는 버튼이지만, 옵티컬 마이크로스코프의 패스와 레이저의 패스가 동일하기 때문에 이 레이저의 패스를 컨트롤하게 되면 옵티컬 마이크로스코프도 자동으로 같이 움직이게 됩니다. 그래서 옵티컬 마이크로스코프에 있는 이 레이저 커서를 이동시켜서 캔틸레버의 위치를 대략적으로 찾고요. 그 다음에 다시 엔게이지 패널로 돌아와서 옵티컬 마이크로스코프를 통해서 캔틸레버의 포커스를 정확하게 맞춰주시면 됩니다. 캔틸레버의 포커스를 캔틸레버에 이제 옵티컬 마이크로스코프를 맞추게 되면 엔게이지 패널 밑에 있는 포커스 포지션과 팁 포지션이 변하게 됩니다. 이제 실질적으로 포커스 포지션을 움직이게 되면 포커스 포지션이 변경하는 걸 확인을 할 수가 있는데, 이때 캔틸레버에 포커스를 맞춘 뒤에 포커스 온 팁 옆에 있는 셋 버튼을 누르게 되면 팁 포지션이 현재 위치하고 있는 포커스 포지션으로 더 씌워지게 됩니다. 이렇게 팁 포지션을 하나 기억을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샘플의 포커스 포지션도 설정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캔틸레버에 포커스를 맞추게 되면 그 다음에는 이 캔틸레버 위에 레이저를 조사시켜서 포토 디텍터로 반사를 시키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현재 비디오 패널에 있는 레이저 컨트롤러를 사용해서 캔틸레버에 수동으로 맞춰주셔도 되지만, 이제 마우스 우클릭을 하게 되면, 화면상에 마우스 우클릭을 하게 되면 스팟 온이라고 하는 버튼을 통해서 자동으로 레이저의 포지션을 위치를 시킬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마우스 우클릭을 사용해서 원하는 위치에 클릭을 한 뒤에 스팟 온을 누르게 되면 레이저가 그 위치로 이동을 하게 됩니다. 그때 Sum and Deflection Matter에 있는 Sum 값, 그리고 Deflection Lateral 값을 확인을 하면서 정상적으로 레이저가 동작을 하는지,
이 정상적인 위치에 위치를 하고 있는지 확인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비디오 패널에 마찬가지로 이제 밝기가 너무 밝아서 현재 레이저의 포지션 그리고 레이저가 잘 드러나지 않고 있는데, 이런 밝기 같은 경우는 비디오 패널 아래에 있는 일루미네이션을 밝기를 조절을 시켜서 줄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미세 조정하는 레이저를 미세 조정하기 위해서 수동으로 살짝 조정을 해주시면 되고요. 그렇게 되면 현재 레이저는 캔틸레버에 조사가 된 뒤에 반사가 돼서 어느 위치에 있는 포토 디텍터로 들어가게 될 겁니다. 이 포토 디텍터로 들어가는 레이저의 포지션, 그 포지션은 엔게이지 패널에 있는 가운데 디텍터 탭에 이 탭에서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미지화한 이 사사분면으로 나누어져 있는 패널 안에 레이저의 포지션이 계산되어 있는 위치로 설정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어느 부분에 레이저가 조사되고 있는지, 반사돼서 이제 포토 디텍터로 들어가고 있는지 확인을 하실 수가 있고요. 이 레이저를 이제 0점을 맞춰주기 위해서 옆에 있는 화살표 방향을 사용해서 알맞은 센터 방향으로 위치를 해주시면 됩니다. 이때 Y축, 버티컬 방향에 있는 디플렉션과 레터럴 방향의 센터 부분에 0점을 맞춰주게 되면 Sum and Deflection Matter 역시 디플렉션과 레터럴 값이 0에 근사한 값으로 움직이는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방법으로는 디텍터에 들어가고 있는 레이저의 포지션을 자동으로 얼라인을 시켜주는 버튼이 엔게이지 패널에 오토 제로 디플렉션 앤 레터럴 볼트 라고 되어 있는 이 버튼을 누르시면 됩니다. 혹은 Sum and Deflection Matter에 있는 제로 PD 버튼을 눌러주시면 자동으로 레이저의 포지션이 센터로 이동을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캔틸레버가 샘플에 컨택을 해줘야 되는데, 그렇게 컨택을 하기 위해서는 캔틸레버를 이제 밑으로 내려줘야 되겠죠. 그래서 그 방법을 수행하는 방법은 엔게이지 패널에 무브 팁 버튼을 클릭을 해주게 되면 캔틸레버가 움직이게 됩니다. 캔틸레버를 이제 위아래로 컨트롤을 할 수 있게 되는데, 무브 포커스와 무브 팁 이 두 버튼의 차이점은, 무브 포커스는 옵티컬 마이크로스코프만을 움직이는 버튼입니다. 그래서 캔틸레버 홀더는 고정이 되어 있는 상태에서 옵티컬 마이크로스코프만을 움직여서 포커싱을 조절을 해주는 버튼이고요. 무브 팁 버튼은 캔틸레버와 옵티컬 마이크로스코프가 고정되어 있는 상태에서 두 개가 동시에 위아래로 움직이게 할 수 있는 버튼입니다. 그래서 무브 포커스를 움직이면 밑에 보이는 포커스 포지션만 변경이 되게 되지만, 무브 팁을 클릭을 하게 되면 팁 포지션과 포커스 포지션이 동시에 움직이게 됩니다. 그래서 이 무브 팁을 사용을 해서 샘플과 팁 사이의 거리가 육안으로 봤을 때 약 2mm에서 3mm 정도 차이가 날 때까지 이동을 시켜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이동을 시켜주게 되면 팁과 샘플 간의 거리가 굉장히 가까운 상태에서 다시 무브 포커스만을 사용해서 샘플의 위치를, 샘플의 포지션을 찾을 수가 있게 됩니다. 천천히 내려보시면 이제 샘플의 포지션이 나타나는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고요. 샘플의 표면을 확인을 할 수가 있고, 이때의 샘플 하이트 정보, 샘플의 포커스를 팁의 포커스를 저장하는 방식과 동일하게 샘플 포커스 온 샘플 옆에 있는 셋을 클릭해서 포커스 포지션을 샘플 하이트로 변경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현재 팁의 포지션, 팁의 Z축 포지션과 샘플의 Z축 포지션이 두 가지가 이제 기억을 소프트웨어 상에서 설정을 해준 상태가 되겠죠. 이렇게 되면 포커스 온 팁 버튼 그리고 포커스 온 샘플 버튼을 통해서 손쉽게 팁과 샘플의 위치로 돌아갈 수 있게 됩니다. 이 두 가지의 위치를 기억해주는 이유는 우리가 팁을 샘플에 컨택을 시킬 때 수동으로 컨택을 하기에는 굉장히 위험하기도 하고 번거롭습니다. 그래서 소프트웨어 상에서 자동으로 이제 안전하게 컨택을 해주기 위해서 이렇게 두 가지의 버튼을, 두 가지의 포지션을 기억을 해주게 되는 겁니다. 포커스 온 팁과 포커스 온 샘플을 설정을 하게 되면 현재는 이제 팁과 샘플 간의 거리가 약 지금 현재는 이 두 개의 차이가 0.6mm 정도 차이가 나게 되는데, 아주 근사하게 위치를 시켜주기 위해서 밑에 있는 Move to Pre-Engage를 눌러주겠습니다. 이 Move to Pre-Engage는 샘플과 팁 사이의 거리가 소프트웨어에서 설정된 거리만큼 위치를 시키도록 움직여주게 하는 버튼입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 이 Move to Pre-Engage를 눌렀을 때 이제 썸 값이 굉장히 낮다라는 이제 메시지가, 경고 메시지가 나오게 되는데, 이 의미는 이제 레이저가의 포지션이 변하게 되면서 썸 값이 낮아서 이제 그 기준치를 충족할 수 없다라는 말이고요. 이렇게 되면 레이저를 다시 캔틸레버의 일정 수치만큼 캔틸레버에 조사를 시켜서 썸 값이 일정 수치 이상으로 증가하는 것을 확인을 해주시면 됩니다. 이 다음에 다시 Move to Pre-Engage를 누르게 되면 소프트웨어에서 설정되어 있는 수치만큼 캔틸레버와 샘플의 포커스가 맞춰지게 됩니다. 이때의 거리는 모터 프리페어런스에서 설정되어 있는 프리-엔게이지 하이트 50마이크로미터, 현재 50마이크로미터로 설정되어 있고요. 그래서 팁 포지션과 샘플 하이트의 현재 차이는, 거리 차이는 50마이크로미터 정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정확하게 50마이크로미터 차이가 나는 것을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옵티컬 마이크로스코프와 엔게이지 등등을 컨트롤을 할 때 기계적인 모터를 사용하기 때문에 이제 정확하게 움직이지 않을 경우도 생기게 됩니다. 그럴 경우에는 다시 포커스를 조정을 해서 캔틸레버에 정확한 포커스를 맞춰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에 틀어진 디플렉션과 레터럴, 결국에는 포토 디텍터에 조사되고 반사되고 있는 레이저의 포지션을 다시 얼라인을 시켜주시고요. 그 상태에서 이제 팁과 샘플의 거리가 50마이크로미터만큼 차이가 나게 되겠습니다. 그 이후에 샘플의 정확한 컨택 포인트를 찾기 위해서 샘플 쪽으로 포커스를 하게 될 텐데, 이때 팁의 정확한 위치가 포커스가 달라지면서 브로드하게 보이는 문제점이 발생을 합니다. 이렇게 되면 우리가 팁을 실제로 샘플에 컨택을 할 때 정확하게 팁이 그 원하는 위치에 컨택이 되는지
확신하기가 어려운데, 이런 경우를 대비해서 이제 비디오 패널에 있는 T 포지션을 클릭을 해서 캔틸레버에 위치하고 있는 팁 부분에 마킹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마킹을 해주게 되면 이때는 포커스를 변경을 하더라도 팁의 위치는 그대로 유지가 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기 때문에, 마커는 그대로 유지가 되기 때문에 이 마커를 기준으로 해서 샘플의 정확한 컨택 포인트를 찾을 수가 있게 됩니다. 이렇게 마킹을 설정을 하고 난 뒤에 비디오 패널에 있는 가운데 부분에 있는 화살표 커서들을 사용을 해서 샘플을 샘플을 움직여줘서 정확한 측정 포인트를 찾아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버튼은 한 번씩 클릭할 때마다 한 단계씩 움직이게 되고요. 그리고 바로 옆에 위치하고 있는 버튼을 눌러주게 되면, 꾹 누르고 있으면 연속적으로 움직이는 모양을 가져갈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원하는 샘플의 위치를 찾으신 뒤에 다시 포커스 온 팁 눌러서 캔틸레버에 포커스를 맞춰주시면 되겠습니다. 이후에 이제 마스터 패널에서 원하는 파라미터들을 설정을 하고 다시 엔게이지 패널로 돌아와서 스타트 팁 어프로치를 누르면 캔틸레버가 아주 천천히 샘플에 컨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스타트 팁 어프로치를 누르게 되면 이 썸 앤 디프렉션 메터에 있는 Z 볼테이지가 계속 160부터 마이너스 10까지 왔다 갔다 하는 것을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 동작이 이제 멈추게 되면 알림음과 함께 어프로치가 끝났다고 알려주게 되는데, 그때 이제 왼쪽에 있는 마스터 패널의 프레임 업이나 프레임 다운을 통해서 측정을 시작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했던 게 기본적인 AFM의 측정 방법. 먼저 캔틸레버의 포커스, 옵티컬 마이크로스코프를 통해서 포커스를 찾고 레이저를 얼라인을 시키고 포토 디텍터에 들어가고 있는 레이저 또 얼라인을 시킨 뒤에 샘플의 포커스를 찾고 캔틸레버를 샘플에 접촉을 시켜서 측정을 하는 과정이 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이 측정 프로세스는 모든 AFM 모드들에 동일하고 적용을 시키면서 추가적인 어플리케이션들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프로세스가 한두 가지 정도 추가된다라는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가장 기본적인 오퍼레이션을 통해서 간단하게 모포로지를 측정할 수 있는 방법을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모드 마스터의 컨택트 모드 토포그래피를 클릭을 하게 되면 컨택트 모드를 측정하기 위한 패널들이 열리게 됩니다. 이후에 비디오 패널을 확인을 해서 비디오 패널 안에 캔틸레버가 위치를 하고 있는지, 위치를 하고 있지 않다면 엔게이지 패널에 있는 포커스와 그리고 레이저 버튼을 통해서 캔틸레버를 찾아주시면 됩니다.
엔게이지 패널의 무브 포커스를 사용해서 캔틸레버를 찾아주시고요. 그 다음에 원하는 위치에 팁이 위치한 부분에 우클릭을 해서 스팟온을 하게 되면 레이저가 자동으로 움직이게 됩니다. 그래서 얼라인을 맞춘 뒤에 엔게이지 패널에 있는 무브 온 팁 옆에 있는 셋 버튼을 클릭을 해서 현재의 캔틸레버 위치를 저장을 시켜줍니다. 그 다음에 무브 팁을 사용을 해서 샘플이 위치하고 있는 근처까지 이동을 시켜주고요. 다시 정확한 샘플의 포커스를 확인을 하기 위해 무브 포커스를 사용해서 샘플의 정확한 포커스를 찾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이후에는 똑같은 방법으로 포커스 온 샘플 옆에 있는 셋 버튼을 통해서 샘플의 정확한 위치를 저장을 기억해주면 포커스 온 팁을 누르게 되면 설정되어 있는 팁의 위치로 포커스 온 샘플을 누르게 되면 설정되어 있는 샘플의 위치로 이동을 하게 됩니다. 이때 틀어진 얼라인을, 레이저 얼라인을 다시 스팟온을 통해서 맞춰준 뒤에 디텍터를 눌러서 엔게이지 패널의 디텍터를 눌러서 포토 디텍터 안에 들어가고 있는 포토 센시티비티 디텍터 안에 들어가고 있는 레이저의 포커스를 제로 PD를 통해서 맞춰주시면 되겠습니다. 얼라인을 맞춰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Move to Pre-Engage를 누르게 되면 샘플과 팁 사이의 거리가 설정되어 있는 거리만큼 가까워지게 됩니다. 팁이 Z축 방향으로 움직이면서 레이저의 얼라인이 조금씩 틀어지게 되는데 이때 틀어지는 레이저 얼라인은 자주자주 맞춰주시면 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포토 디텍터에 들어가는 레이저의 얼라인도 맞춰주시면 됩니다. 이후에 측정 파라미터를 마스터 패널을 통해서 설정을 하고 엔게이지 패널에 있는 스타트 팁 어프로치를 누르게 되면 설정되어 있는 셋 포인트만큼의 힘을 가하면서 샘플에 팁이 컨택을 하게 됩니다. 어프로치가 끝나게 되면 마스터 패널에 있는 프레임 업이나 프레임 다운 버튼을 통해서 측정을 시작하시면 되겠습니다. 컨택트 모드에서 측정하는 도중에 실시간으로 변경을 시킬 수 있는 파라미터는 스캔 사이즈, 그리고 셋 포인트, 인테그랄 게인, 파라미터의 스캔 앵글이 있습니다. 컨택트 모드에서 측정을 할 때 트레이스 방향의 라인 프로파일과 리트레이스 방향의 라인 프로파일을 매칭을 시켜주기 위해서는 인테그랄 게인 그리고 스캔 레이트 정도의 파라미터를 설정을 해주시면 되고요. 인테그랄 게인을 조금씩 높이게 되면
트레이스 방향과 리트레이스 방향의 라인 프로파일이 매칭이 되는 것을 확인을 하실 수가 있게 됩니다. 그리고 측정이 끝나면 스탑 버튼을 누르게 되면 측정을 멈추게 되고요. 그리고 측정을 할 때 스타트 버튼에 위치하고 있는 컨티뉴스 모드를 라스트 프레임이나 원 프레임 모드로 바꿔주게 되면 스캔이 한 번만 진행을 하게 됩니다. 스캔을 한 번 하고 나면 자동적으로 멈추게 되는 시스템을 가지고 있습니다. 소프트웨어의 모드 마스터에서 AC 에어 토포그래피를 클릭을 하게 되면 태핑 모드를 측정할 수 있는 패널들이 열리게 됩니다. 태핑 모드의 AC 모드는 컨택트 모드와는 조금 다르게 박스 안에 보시면 셋포인트, 인테그랄 게인 외에 드라이브 앰플리튜드와 드라이브 프리퀀시가 추가되어 있습니다. 측정 방법, 측정 파라미터들도 다르게 설정을 하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미지 패널 역시 하이트, 앰플리튜드, 페이즈, G 센서 4개가 열리면서 컨택트 모드와는 다르게 앰플리튜드와 페이즈가 추가되어 있습니다. AFM 측정 프로세스를 동일하게 수행을 하는 반면에 컨택트 모드와는 다르게 조금 이제 캔틸레버를 인위적으로 진동시켜주기 위해서 AFM 측정 프로세스 안에 캔틸레버를 진동시키는 프로세스가 하나 추가됩니다. 그래서 먼저 비디오 패널을 통해서 동일하게 캔틸레버의 위치를 찾아주시고요. 포커스를 사용을 해서 캔틸레버의 정확한 위치를 맞춰주신 뒤에 셋 버튼을 누르고
레이저를 캔틸레버에 얼라인을 시켜줍니다. 그 이후에 디텍터를 통해 레이저의 얼라인을 맞춰주시면 됩니다. 캔틸레버를 진동시키기 위해서 마스터 패널에 있는 튜닝 버튼을 사용을 해서 캔틸레버를 튜닝을 하게 될 텐데, 캔틸레버 튜닝하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튠 버튼을 사용을 해서 수동으로 드라이브 프리퀀시와 스윕 위스, 드라이브 앰플리튜드를 입력을 해서 튜닝 시키는 방식, 그리고 오토 튜닝을 사용을 해서 자동으로 캔틸레버가 갖고 있는 레조넌스 프리퀀시 값을 튜닝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오토 튜닝 같은 경우에는 캔틸레버 튠 패널의 오른쪽에 있는 Get Real 패널을 버튼을 클릭을 하게 되면 추가적으로 프로브 패널이 하나 열리는데요. 이 프로브 패널 안에 선택된 현재 로딩되어 있는 캔틸레버의 모델을 선택을 해서 Get Real Calibration을 눌러주시면 소프트웨어에 저장되어 있는 캔틸레버의 스트럭처 그리고 대략적인 레조넌스 프리퀀시 값 안의 레인지에 캔틸레버 튜닝을 진행시켜 주게 됩니다. 현재 로딩되어 있는 캔틸레버 같은 경우에는 AC240 캔틸레버이고요. 캔틸레버 목록 안에 AC240을 클릭을 해서 Get Real Calibration을 눌러주게 되면 로딩되어 있는 캔틸레버가 갖고 있는 스프링 콘스탄트, 그리고 레버 센시티비티, 그리고 레조넌스 프리퀀시 값을 서멀 익사이테이션을 통해서 찾아주게 됩니다. 서멀 튜닝이 끝나면 자동으로 오토 튜닝을 수행시켜주면 이제 캔틸레버를 진동시키게 됩니다. 그래서 그래프를 보시면 센터, 레조넌스 프리퀀시의 센터 피크가 이제 앰플리튜드가 가장 큰 값으로 나타나게 되고요. 그에 맞춰서 인풋 시그널과 아웃풋 시그널의 페이지도 자동으로 캘리브레이션을 해준 상태가 됩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는 레조넌스 프리퀀시 값의 센터 피크에서 앰플리튜드가 가장 높게 설정이 되고 그 센터 프리퀀시를 기준으로 양 옆에 앰플리튜드가 동일한 그래프를 보여주게 되면 됩니다. 그에 따라서 페이즈는 센터 프리퀀시에서 항상 90도를 유지를 해주고 있는 상태가 되고 양 옆으로 감소하거나 증가하는 그래프를 보여줍니다. 캔틸레버 튜닝이 끝나게 되면 마스터 패널에 있는 가운데 박스 안에 현재 캔틸레버에 인가가 되고 있는 AC 바이어스의 드라이브 앰플리튜드 그리고 드라이브 프리퀀시가 입력이 되게 됩니다. 다시 돌아와서 엔게이지 패널을 사용을 해서 샘플의 포커스를 찾아줍니다. 무브 팁 버튼을 사용해서 대략적인 샘플의 위치를 찾아주고 무브 포커스로 돌아가서 정확한 샘플의 위치를 찾아주시면 됩니다.
이후에 팁의 위치를 설정했던 것과 동일한 방식으로 포커스 온 샘플 옆에 있는 셋 버튼을 클릭을 해서 현재 포커스의 샘플 포지션을 기억을 해줍니다. 이렇게 되면 포커스 온 팁과 포커스 온 샘플을 통해 저장되어 있는 위치로 자동으로 이동시킬 수 있게 됩니다. 캔틸레버가 움직이는 과정에서 Z축 방향으로 움직이는 과정에서 레이저 얼라인이 틀어졌는데 이때는 다시 레이저를 캔틸레버에 위치시켜주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디텍터에 있는 포토 디텍터 안에 들어가는 레이저도 제로 PD를 통해서 자동으로 맞춰주시면 되겠습니다. 이후에 아주 샘플과 팁 사이의 거리를 아주 가깝게 조정을 하기 위해서 엔게이지 패널의 Move to Pre-Engage 버튼을 사용을 해서 팁과 샘플의 거리를 가깝게 위치시켜 줍니다. 캔틸레버가 Z축 방향으로 움직이면서 틀어지는 레이저 같은 경우에는 레이저 패널 그리고 오토 스팟 온을 사용해서 맞춰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마스터 패널에 있는 파라미터, 측정 파라미터들을 설정을 해서 원하는 측정, 스캔 사이즈나 스피드를 설정을 해서 맞춰주시면 되고요. 마지막으로 스타트 엔게이지 패널에 위치한 스타트 팁 어프로치를 클릭을 해서 캔틸레버를 샘플에 접촉시켜주면 되겠습니다. 태핑 모드 같은 경우에는 컨택트 모드와는 다르게 캔틸레버가 진동을 하고 있는 상태에서 샘플에 접촉이 되기 때문에 샘플을 태핑을 하게 되기 때문에 초기에 설정되어 있는 셋포인트 파라미터 값에 대해서 정상적으로 어프로치가 안 될 경우가 가끔 있습니다. 그런 거를 확인을 하기 위해서 정상적으로 팁이 샘플에 컨택이 되고 있는지를 확인을 하기 위해서 Sum and Deflection Matter의 Engage 버튼을 눌러주게 되면 이제 현재 Z 볼테이지 값과 페이지 값과 앰플리튜드 값이 변하게 될 텐데 이때 페이지 값과 Z 볼테이지 값이 중간쯤에 페이지 값은 약 90도 그리고 Z 볼테이지 값은 약 70도 정도로 위치를 하고 있는지 확인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페이지 값과 Z 볼테이지가 정상적이지 않은 경우에 일반적으로는 셋 포인트가 다시 말하면 캔틸레버와 샘플 사이의 거리가 캔틸레버가 진동하고 있는 앰플리튜드의 크기보다 살짝 커서 정상적으로 컨택이 안 되고 있는 상태가 될 겁니다. 그럴 경우에 셋포인트나 드라이브 앰플리튜드를 변경을 시켜서 팁이 샘플에 정상적으로 태핑을 시켜주면 되겠습니다. 셋포인트를 내리게 되면 셋포인트를 감소시키게 되면 Z 볼테이지가 지금 증가하는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죠. 그래서 셋 포인트를 감소시켰을 때 Z 볼테이지가 150까지 증가를 한 상태가 되면 다시 위드로우를 눌러서
엔게이지 패널의 스타트 팁 어프로치를 다시 눌러주시면 됩니다. 그 이후에 다시 엔게이지를 눌러보시면 아까보다는 조금 더 Z 볼테이지가 센터에 위치하는 것을 확인을 하실 수가 있죠. 이런 방법을 계속 수행을 하면서 팁이 샘플에 완벽하게 태핑이 되고 있는지를 맞춰주시면 되겠습니다. Z 볼테이지가 70 정도의 위치를 하고 셋 포인트를 변경을 시키거나 드라이브 앰플리튜드를 변경을 시켜도 Z 볼테이지가 움직이지 않을 때 측정을 시작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마스터 패널에 있는 측정 버튼을 클릭을 해서 측정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태핑 모드 같은 경우에는 팁이 샘플에 얼만큼 잘 태핑이 되는지, 인터랙션이 정확하게 일어나는지에 따라서 라인 프로파일과 측정 프로파일이 신뢰할 수 있을 만큼 변경이 되게 되는데, 이때 라인 프로파일, 리트레이스 방향과 트레이스 방향의 라인 프로파일이 매칭을 시켜주기 위해서는 인테그랄 게인을 높여주시면 거리 이상 높여주시면 가로 방향으로 드러나는 라인 프로파일이 매칭이 되게 됩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가로 방향은 맞춰주게 되는데 팁과 샘플 간의 인터랙션이 정확하게 일어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이런 굴곡에 대한 패턴들이 매칭이 되지 않게 되고 있죠. 그래서 인터랙션을 정확하게 해주기 위해서 샘플과 팁 사이의 거리를 더욱 가깝게 위치를 시키거나 아니면 캔틸레버의 앰플리튜드를 증가를 시켜서 샘플을 더욱 강하게 두드리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셋 포인트를 감소를 시키면 화이트에 있는 라인 프로파일이 매칭이 되는 것을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혹은 드라이브 앰플리튜드를 증가를 시키는 것도 셋 포인트를 감소를 시키는 것과 동일한 효과를 얻으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팁이 샘플을 아주 강하게 두드려서 하드 태핑을 유도하도록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미세하게 벌어지는 라인 프로파일이 매칭이 안 되는 부분들은 인테그랄 게인이나
굴곡에 따른 상대적인 스캔 레이트를 정확하게 맞춰서 측정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측정 시작 버튼 위에 있는 Continuous 모드, 그리고 클릭을 해보시면 Last Frame과 One Frame 모드가 있는데, Continuous 모드는 측정이 끝난 뒤에도 멈추지 않고 연속적으로 측정을 하는 버튼이고요. 그리고 One Frame 모드는 한번 측정이 끝나면 자동으로 멈추게 되는 버튼입니다. 그래서 원프레임으로 바꾸게 되면, 측정이 끝나게 되면 멈추게 되겠죠. 또 한 가지 페이지를 보게 되면 현재 측정되고 있는 위치의 페이지가 약 140 정도로 나오게 되고 있는데, 태핑 모드 같은 경우에는 90도, 초기에 캔틸레버 튜닝을 했던 페이지의 90도에서 90도를 기준으로 위에 위치하는 것과 아래에 위치하는 거에 대해서 태핑되는 정도가 달라지게 됩니다. 그래서 90도 이상이면, 페이지 값이 90도 이상이면 어트랙티브 폴스를 사용하는 어트랙티브 모드가 되고요. 90도 이하면 리펄시브 폴스를 사용하는 리펄시브 모드가 됩니다. 간단히 말하면 어트랙티브 모드는 샘플을 상대적으로 부드럽게 태핑을 하는 거고요. 약하게 태핑을 하는 거고, 리펄시브 모드는 강하게 두드리는 모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의 모드는 캔틸레버의 스펙과 샘플의 특성에 따라서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일반적으로는 셋 포인트를 감소시키면 감소시킬수록, 드라이브 앰플리튜드를 증가시키면 증가시킬수록 더욱 강하게 두드리도록 유도를 하게 됩니다. 그 말은 즉슨 이제 셋 포인트를 감소시키면 혹은 드라이브 앰플리튜드를 증가시키면 90도 이하로 떨어지게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측정이 끝나면 원프레임 모드에서는 멈추게 되는 시스템을 가지고 있습니다. 측정이 끝나면 측정된 데이터는 자동으로 이 패스에 있는 폴더에 저장이 되게 됩니다. 일반적으로는 이 D 드라이브에 어사일럼 유저, 그리고 오늘 날짜로 되어 있는 폴더에 저장이 되는데, 날짜가 지나면 폴더는 자동으로 생성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 폴더에 저장이 되고요. 위쪽에 있는 작업 표시창 탭에 보시면 AFM Analysis 탭이 있습니다. 여기에 Load Save Data를 눌러보시면 측정된 데이터가 현재 이렇게 저장이 되어 있는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 측정된 데이터를 더블 클릭해서 소프트웨어 상에서 열어보시면은 이제 측정되어 있는 하이트, 앰플리튜드, 페이즈, G센서 혹은 다른 어플리케이션들에 따라서 나타나는 탭들이 생성이 되게 됩니다.
여기에서 3D 버튼을 눌러서 현재 측정된 이미지의 3D 데이터도 확인을 하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A라고 버튼이 되어 있는 Analyze 패널 통해서 러프니스와 그리고 라인 프로파일, 히스토그램 등등을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러프니스 같은 경우에는 풀 이미지, 전체 이미지에 대한 러프니스, 그리고 마스크를 만들어서 마스크 안에 위치한 부분의 러프니스만을 확인을 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섹션에서는 드로우 버튼을 클릭을 해서 취하고 있는 라인 프로파일, 라인을 그어서 라인 프로파일도 확인을 하실 수가 있고요. 히스토그램은 현재 측정되어 있는 픽셀들에 대한 Z축 데이터들을 히스토그램으로 만들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 누적 분포도, Z축에 대한 누적 분포도를 확인을 하실 수가 있는데, Z축은 측정된 파라미터에 따라서 스케일이 달라지게 되겠죠. 모디파이 패널은 측정된 데이터를 이제 편집하는 프로그램입니다. 그래서 3D 이미지를 보시면 이 이미지, 2D 이미지를 가지고 구현해낸 3D 이미지를 보시면 패턴이 동급한 부분을 기준으로 양쪽 부분은 움푹 들어가 있는 부분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모디파이를 통해서 정상적인 이미지를 만들어내야 되는 필요성이 생기게 되는 거죠. 그래서 모디파이 패널에 보시면 플랫툰, 플랜핏, 이레이즈, 마스크, 필터 등등의 탭이 있는데, 일반적으로 마스크를 클릭을 하셔서 현재 이미지 상에서 보이는 홀 패턴 혹은 또 들어가 있는 패턴들과 정상적이지 않은 부분을 평평하게 맞춰주는 작업을 수행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마스크 상에서 오른쪽에 보이는 히스토그램의 커서를 움직여서 패턴이 형성되어 있는 부분을 제외한 모든 부분을 선택하시거나, 아니면 홀 부분만을 선택을 하셔서 이 부분을 제외한 모든 부분을 평평하게 만들어주는 작업을 수행하시면 되겠습니다. 마스크를 설정을 하신 뒤에 플래튼으로 돌아와서 옵셋 유즈를 마스크로 설정을 하시고 플래튼을 눌러주게 되면 이제 그 부분이 변경이 되는 것을 확인을 하실 수가 있죠. 그래서 이 상태에서 다시 3D를 눌러보면 처음 이미지보다는 훨씬 더 매끄러운 그리고 평평하게 만들어진 이미지 패턴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작업들을 통해서 정확하게
만들어줘야 되는 프로세스를 수행을 하셔야 되고요. 플랫2는 홀 패턴이 형성되어 있는 아니면 러프한 샘플들 같은 경우에 피크가 생성된 양쪽 옆에 왜곡된 이미지를 평평하게 만들어주는 패턴이고요. 플랜핏은 실제로 기울어져 있는 샘플이 기울어지거나 아니면은 측정상에 오류가 난 기울어진 부분들을 기울기를 보정하는 기능입니다. 울트라 레스토레이션을 누르면 이제 이 샘플 같은 경우에 실제 측정된 로우 데이터는 이런 식으로 측정이 되어 있는데, 여기에서 플랜핏에서 XY를 눌러주게 되면 이 기울기가 고정이 되게 됩니다. 플랫툰도 마찬가지고, 이렇게 작업을 수행하고 난 뒤에 리셋 마스크를 눌러서 마스크를 지워주시면 되겠습니다. 모디파이 된 이미지는 원본 데이터들 옆에 새로 생성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원본 데이터와 모디파이 된 데이터들은 소프트웨어의 파일 탭에서 세이브 그래픽을 눌러주게 되면 원하는 확장자 파일에서 저장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두잇을 누르면 이제 원하는 폴더에 저장을 하실 수가 있고요. 마찬가지로 이런 그래프들, 이미지들, 모든 데이터는 엑셀 파일로도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